안녕하십니까. 5분 팩트 2024년 7월 14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이죠. 실형이 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그리고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뇌물로 2년 6개월 실형 해서 총 3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은 되게 의미가 큽니다. 즉 돈이 갔다는 거. 쌍방울에서 경기도로 뇌물이 갔다는 거.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화영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이화영은 9년 6개월을 받았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는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는 과연 그거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그럼 김성태가 이화영을 보고 그 뇌물을 공유했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지사를 보고서 뇌물을 공유했겠느냐? 거의 이거 평균적인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명백한, 그리고 특히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그리고 재판에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인간 머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지적 편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가리고 있었네요. 저는 이제 줄이고 샥 줄여가지고 요 위로, 예, 저는 여기까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backfire effect bias, 역화 현상, 역화 효과, 뭐 역화 현상, 역화 효과, 편향,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원래 의도했던 증거에 반대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오늘 김성태 대북 송금 실형을 가지고서 왜 도대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개딸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실형의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죠. 아, 뭐 외국한 그래프 위반 뇌물 공여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해가지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실형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2년 6개월 하기도 하고, 어쨌든 집행유예 받은 것까지 합쳐서 징역 1년에 징역 2년 6개월이니까 합쳐서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뭐 이런 게 되면은 피선거권에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죄랑 병합해 가지고 해버리면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떼내서 일단 실형이나 벌금이나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상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김성태는 이제 어쨌든 3년 6개월, 뭐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 하지만 지금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대북송금 뭐 뇌물수수했는데 징역 8년, 그리고 또 뇌물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 합쳐서 9년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김성태하고 차이가 나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서 저 봐라, 김성태 봐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뇌물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자, 1억 원 이상 뇌물만 받아도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고 최소 10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감경사유 이런 것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고, 뇌물 공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봐야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뭐 지금 뇌물 공여 뭐 이런 것들로 2년 6개월이니까 절반 정도 받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이제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뭐 회계 관련 회사 돈 뭐 횡령하고 회사 돈, 이 들어간 돈들이 개인적 그걸 위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또 별도 재판이 또 있습니다. 김성태와
이화영. 이화영과 김성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1심이 나오면서 결국 어떤 사실관계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자 이제 이 두 재판을 통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중에 500만 달러는 북한이 요구했던 스마트팜 조성비고 그리고 300만 달러는 북한이 계속 요구했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재판의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 확정이 된 게 지금 어쨌든 800만 달러가 돈 같다. 북한 돈이 같다. 그 돈의 성격이 뭐냐? 여기까지 하다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이 나오면서 이화영 씨가 쌍방울로 받아들였던 뭐 다른 뇌물과 별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이 확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왜? 김성태는 왜 줬을까? 지금 그게 남는 거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것 때문에 대북 송금으로 기소가 돼 있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이제 사건이 배당이 되니까 그거를 지금 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에 자기 재판이 이미 열리고 있는 서울로 병합해서 하겠다. 이까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대법원 일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판정이 이게 얼마나 갈지 지연될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되게 뭡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이 나왔고 그 돈의 성격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재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쭉 요 화살표 순서대로 논리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화영, 김성태 두 재판을 통해서 일단 800만 달러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의 성격.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 김성태라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지 주가 올리려고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준 거를 왜 경기도에 경기도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왜 거기다 경기도를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돈이 안 갔다고는 지금 주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돈이 갔는데 그건 김성태 지가 알아서 한 거지. 왜 저 깡패 출신, 조폭 출신 저런 사람 말을 믿냐? 내 말을 안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일단 현대 단계에서는 800만 달러가 간 거는 맞습니다. 자, 이걸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김성태 공소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가 향후 추진해야 할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그리고 대북 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을 기대했다. 자, 뭡니까? 김성태는 이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대가를 바랬다는 거죠. 대북 사업의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 사업 공동 추진. 요거는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야, 공소장에.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그럼 이 김성태 판결문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김성태 판결문에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럽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뭐 이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즉 이재명 지사는 지금 주가 올리려고 김성태가 알아서 한 건데 내가 그걸 왜 나한테 갖다 붙이냐 그러는데 공소장에서 검찰은 저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판결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쌍방울이라는 데가 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체의 성격이 이겁니다. 자, 그 유력 정치인이 누굽니까? 이화영일까요? 아니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겨뤄서 떨어지고 경기지사가 된 그래서 단임제 대통령 국가에서 다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력시 되고 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출렁이고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막 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도 못 읽나요? 지금 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8% 이렇게 나와 있는 저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이화영 지사 선거 나오고 6월 17일 날
했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한 달쯤 전이죠. 뭐 김성태 지금 엊그제 금요일 날 김성태 선고가 나왔다, 1심 선고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즉 이재명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 한 30%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로 가게 되면은 60%, 70%까지 가게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 뭐 대선 차기 대통령으로서 선호하는 48%보다도 훨씬 높죠. 자, 왜 이럴까요?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보여지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자, 이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이죠. 사실이 바뀌면 저는 제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생각을 안 바꾸길래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아마도 이제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증거입니다. 바로 backfire effect, bias란 말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면 방금 보여드렸던 케인즈처럼 그런 경제학자들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 과학적 사고에 그냥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나올 때는 생각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죠. 해야죠. 그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안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다가도 그것을 증명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나오면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술판을 벌여서 회유를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자기 생각을 반박하는 증거가 마주쳤을 때 이걸 그냥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그 잘못된 생각, 더 신념이 강화되는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짜뉴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팩트체크를 언론사들도 하고 또 뭐 팩트체크 기구, 팩트체크.org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고 건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엉망이 되더라는 그런 효과도 그런 어떤 그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먼저 붙은 게 이 backfire effect, 역화 효과, backfire effect bias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새로운 정보에 관한 어떤 신념, 심리적 효과에 관한 이론인데 우리가 믿는 것에 모순되는 정보와 사실이 있더라도 우리 신념은 안 바뀌고 원래 믿고 있던 것을 강화하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나 사실 그런 것들은 거부하거나 무시되어 버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대범죄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고 지금 이 대표를 제외한 주변 인물들, 부지사, 그다음에 뭐 김인석,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또 김용 5년 받았죠. 이런 주변 인물들이 전부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도 이 대표에 대한 지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심리, 집단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대표는 더 이렇게 자기의 그 강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사실관계들 명백한 증거들이 나올수록 이 백파이어 이펙트가 맞다면 이 대표는 점점 더 지지 기반이 강화되는 거죠. 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백파이어 이펙트, 역화 효과. 그러니까 기대했던 효과가 아니거나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백파이어 이펙트에 대한 증거들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정치학자들이 했던 실험입니다. 그 미국에서 정치학자들이 했던 실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이제 백신의 뭐 오티즘 저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것 때문에 자녀에게 예방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방 접종이랑 자폐증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이러한 실험적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2005년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 정치학과
이게 니한하고 나이한하고 라이플러의 공동 연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이제 실험 그룹을 합니다. 사람 그룹을 나눠 가지고 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시 전 대통령의 발언이 들은 뉴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라크전이 일어났잖아요. 사담 후세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없더라. 그렇다면은 후세인에 대한 그 이라크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그 착오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견해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더라.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 이것도 정치 편향과 관련이 있더라. 기존 신념이 그거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을 그걸 믿지 않고 신념을 더 강화하더라. 반대로 중도 성향이나 민주당 성향은 정정 보도를 받아들이더라. 이런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여러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검증이 안 된다. 검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편향적이다. 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치학계도 이제 좀 리버럴들이 많기 때문에 유독 뭐 공화당 지지자, 부시 뭐 지지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경향이 많은데 반대 연구도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감세 정책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연구나 이런 데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식들과 반대되는 신념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 민주당 역시도 민주당 좌파들 그리고 리버럴이고 이제 좌파들인데 좌파들 역시도 마찬가지더라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지금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파이어 이펙트를 보여줬던 것들을 어떻게 본다면은 실험 공간, 실험실에서 있었던 거고요. 2015년에 실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이미 미국 이라크 침공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 미국 언론들은 그 후세인 정부가 일,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이렇게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CIA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났고 2015년에 미국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42%가 여전히 미군은 당시 이라크전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이런 미국이 벌였던 어떤 이라크 전쟁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전쟁의 명분이 됐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념을 강화하더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이면 오바마가 이제 두 번째 재임기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오바마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3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9%는 여전히 그는 무슬림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안 바꾸더라. 케인즈는 그렇게 바꾸지만 우리는 잘 안 바꾸더라.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인간은 이런 역효과를 낼까? 왜 백바이어 이펙트가 발생하는 걸까? 첫 번째는 이제 위협 도피 반응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적 감정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어떤 fear,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fear, 두려움이나 anger,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는 어 행복한 반응, 기분 좋은 반응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 부정적인 감정은 안전과 관계됩니다. 나의 안전,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반응, 분노나 두려움에 쉽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이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이제 자아를 이루는 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사실이 제시되었을 때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약간의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경우 이게
위협 도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야? 기존 신념을 더 강화한다. 해서 위협 도피 반응으로서 이 그 백파이어 이펙트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이제 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친숙성 이론이 있습니다. Familiarity Backfire Effect.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보인데 요즘 같은 정보 사회에서는 워낙 정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 결과 이재명이 뭐 김태성 그 김성태와 뭐 어떤 일들을 벌였고 뭐 어쨌고 그 뭐 뇌물이 받았고 800만 달러 갖고 이런 정보도 있지만 그 반박되는 정보들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지지자들끼리 만들어내는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반박되는 정정보도를 본 후에도 처음에 받아들였던 정보, 잘못된 정보가 첫 번째 먼저 각인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 그 정보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인지 편향도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오버킬 백바이어 과잉의 역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즉 과학적 사실 뭐 이런 거를 입증을 하려면 여러 에비던스를 제시를 해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시를 하다 보면 참 복잡해요. 참 기억도 잘 안 됩니다. 그것보다 이재명이 예? 저기 억압받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함, 친숙성, 위협 도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믿는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 백파이어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대북 선거권만 해도요. 너무 복잡합니다. 사안이 엄청 복잡하죠. 그런데 뭡니까? 아, 그 이화영이 검사들이 김성태 불러가지고 술판 벌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 간단하죠. 이게 더 먹히는 겁니다. 그 이게 여론전에서 어떤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서 하는 경우에는 이 참 힘듭니다. 지금 재판부 판결문만 해도요,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화영 재판 판결문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현재의 여론 환경이 그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자들이 일반 독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취재를 해서 잘 요약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거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 뭐 블로그, 트위터 이런 걸 통해서 막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에코 챔버니 뭐 이런 그런 그 메아리방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기 친숙한 정보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태 재판을 가지고서 이재명 현상인데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거를 백파이어 효과, 백파이어 효과, 역화 효과 이걸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거가 저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그리고 또 위증강요 선거법 위반, 대북선거 뭐 얼마나 많고 복잡합니까? 그러면은 지지자들은 간단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먹히기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안 먹힙니다. 참 그런데 이 학자들이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정치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백파이어 효과, 역화 효과가 여론이 먹히지 않는 역화 효과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이유를 제시한 걸 보면 이재명 현상에 딱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해나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학자들, 미국 상황의 정치학자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의 기술을 익혀라. 어떻게? 쉬운 말로 복잡하지 않게. 복잡하면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복잡하면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습니다. 쉬운 말로 복잡하지 않게. 적대적이지 않게. 왜? 친숙해야 됩니다. 친숙하면은 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중도 영역. 사실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좌우 한쪽이 양극화되어 가지고 양쪽에 극단화된 세력들은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도 영역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겨우 중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그리고 뭐 이화영, 김성태 엮여 있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재명 현상으로 하나 이름을 붙이고 이걸 가지고서 유명한 인지심리 이론 중 하나인 백파이어 이펙트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